무언가를 극복한다는 건 단지 이겨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극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려다 다양한 말들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로 overcome이라고 해서 감정, 고난, 질병, 두려움 등을 이겨낼 때 사용하고요. 좀 더 강한 뉘앙스로는 conquer를 써서 적이나 습관, 병, 감정을 정복하다, 완전히 이겨내다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일상적이거나 구어체로 회복하거나 이별이나 슬픔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벗어날 때는 get over를 쓴다고 하고요. 모두 무언가를 넘다, 건너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superare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즉, 극복이란 어떤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는 일, 그 위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항상 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출근길의 무더위, 또 지루한 반복, 타인과의 엇갈림, 이런 작은 불편들이 하루를 잠식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보시죠. 이것 역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 극복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기로 하는 작은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극복.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8월 18일 한 주부터 이제 새롭게 여름방학을 마친 라라유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요. 한 주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희 향기로의 이제 테디베어, 합정동이 아니라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감독님이 이 공간을 오시기까지 또 다양한 상황들을 넘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잘 극복해내셨다고, 네, 칭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오프닝을 써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왜 어감이라고 있잖아요. 어감이라는 말. 근데 저는 극복이라는 말이 어감에서도 조금은 힘든 느낌을 좀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 말을 좀 옮길 일이 있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넘어간다라는 이 말에서 약간 좀 시선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그치, 극복할 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잘 지나갈 일, 넘어갈 일이겠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극복이라는 말, 넘어설 힘만 갖고 있다면, 그쵸? 뜨거운 햇살 잠시 피해서 그늘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 그런 지혜와 여유의 힘만 낼 수 있다면 누구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극복. 예, 예전에 그 뭐죠? 그 차승원 씨 나왔던 극복 그 유행어 있었던 제목이 뭐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작품 생각이 나는데 극복.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무심한 듯한 그런 센 태도로 극복이라고 했던 그 유행어도 생각이 나는데, 자, 이 고통을 겪는다는 건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다양한 극복하실 상황들이 펼쳐지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이번 한 주는 제가 제 책 말을 잘한다는 것에서 각 장을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에필로그성의 글을 읽어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쭉 이어왔는데요. 자, 오늘은 또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많이 사주시길 바라고요. 읽어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장 5장을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글 읽어드릴게요. 5장을 마무리하며 말악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2003년, 책을 썼던 건 2023년이니까요.
출근 시간대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저는 청취자들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송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이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런 방식은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0년 이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청취자가 방송에 실시간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죠. 그 전까지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기는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방송 프로그램의 편지나 엽서로 예전에 사연을 보내는 것보다 시차가 덜 나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방송에 함께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취자들의 살짝 늦은 반응과 사연 소개 위주의 방송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방송 중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다양한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상황이 적잖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 반응들은 제게 힘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땐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 신이 나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비난을 받으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남은 생방송 시간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난보다는 비판이 많았고 그 둘을 합친 것보다 응원과 칭찬이 훨씬 더 많았으니 지금까지 굳건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청취자들이 보내는 즉각적이고도 수많은 반응 덕분에 제가 하는 말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게 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그날 역시 출근길 곳곳에는 극심한 교통정체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 사고 탓에 막히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 계신 분들 차가 밀려서 많이 짜증나시죠? 라며 그래도 제가 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만 여유를 가져달라는 등의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느 청취자가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이코, 내가 바로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인데요. 난 정연주 아나운서가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유쾌한 얘기랑 음악 들으면서 그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짜증이란 말을 들으니 갑자기 꽉 막힌 도로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순간 복잡한 도로 상황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방송에 푹 빠져있던 청취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아침 풍경이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딴에는 사고 구간을 지나가는 분들의 마음을 짐작해 공감하고자 한 말이었는데 누군가의 기분을 헤아린다는 것과 그것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어감도 좋지 않고 쓰임도 두루뭉술한 짜증이란 어휘를 쓴 것은 상투적이었고 부주의한 일이었지요. 그런 제가 많이 부끄러웠고 청취자께는 무척 죄송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거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에 대해서 단지 말이 거칠면 안 된다거나 말을 잘한다는 건 살아가는데 꽤 유용한 일이라는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침 풍경과 세상의 느낌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는 것을 경험한 뒤로 저는 그 익숙했던 속담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주의하게 건넨 말로 상대방이 인식하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무서운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업 특성상 공식적인 상황에서 가는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의 말하기 활동은 단순히 곱고 거칠고의 문제보다 더 큰 차원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만냥 빚을 지게 하는 말도 있다는 뜻이니 말하기는 엄격하게 살펴야 할 일이라는 점도요. 더불어 말이 가진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장이란 물리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뜻이기도 해요. 나의 말이
상대방의 청각으로 전달될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소리로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도 두루 살필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 성찰해보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나의 말하기가 상대방에게 혹은 세상에 미친 영향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말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이나 상처 때문에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얼른 타산제석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쓸데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살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돌을 던지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혹은 사회나 조직이라고 부르는 단위는 결국 수많은 너와 나의 총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하기부터 살피는 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용과 태도를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는 일은 결국 세상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 역시 누군가가 함부로 굴리는 돌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순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것은 내 말의 밭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 비교적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이 습관들을 잘 가꾸면서 저는 앞으로도 어휘를 고민하고 문장을 살피고 말하기에 TPC를 점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려 합니다. 제가 속한 조직과 사회가 조금이라도 다정하고 이로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저의 책에서 마지막 장에 제가 남겼던 이 에필로그와 같은 글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예전에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2000년대 2003년부터 제가 2006년까지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게 하셨던 어떤 청취자의 문자 내용에서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었는데 진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살피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저희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한 라라유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